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할 예정인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인기지역 소개, 추천지역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로 워킹홀리데이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 1년간 그 나라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휴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워킹홀리데이라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로 3개월간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일을 못하죠. 그러면 3개월치의 여행하는 돈을, 경비를 가지고 일본에 와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일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1년간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워킹홀리데이라고 들어갑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기회이고,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30대 후반 돼버리고 40살 정도 되는 아저씨들, 누님들은 못하고, 여러분이 30살 전에 있는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정말 4번, 5번, 6번씩 막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역 추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어디일까요? 할 때는 바로 도쿄입니다. 도쿄는 말 그대로 한국의 서울이죠. 수도입니다. 수도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장점 넘버 1, 바로 일자리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도 너무 많고, 그리고 회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자리로 들어갔다가 회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지 우리도 먹고 사니까 일자리가 많은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한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뭐 오사카도 한국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세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도쿄는 압도적으로 한국인 인구가 많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는 한국인 인구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동포인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뭐 도쿄도 물론 많지만 저희 같은 이렇게 처음 일본에 오는 이 신생 커뮤니티는 도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보라든지 교류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쿄에 가면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통이 편리하죠. 반대로 교통이 복잡해요. 저도 아직 도쿄 가면 구글 보면서 다녀야 돼요. 구글맵 보면서 다녀야 되고 하는 만큼 복잡한데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냐가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데 그만큼 교통이 잘 돼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문화가 정말 많아요. 교통이 편리함 플러스 이 지역에는 어떤 문화, 저 지역은 어떤 문화,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지역에서 또 다른 생활권, 또 다른 문화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화를 아주 많이 버라이어티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도쿄입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일단 물가 골 때립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가격인데 도쿄하고 오사카 하면 도쿄보다도 오사카가 훨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이 돼요. 도쿄는 일단은 비싸요. 근데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163엔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비싸요. 생활 물가가 너무너무 비싼 게 안 좋은 점. 뭐 그거는 어느 나라 수도를 가는 거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반대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한국인들도 엄청 많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의 수가 굉장히 빡빡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한국말밖에 못하고 일본어만 못하면 맨날 이제 접시 닦기 해야 돼. 접시 닦기 하고 막 말 안 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가 많은 만큼 외국인들도 많고 그 외국인 안에서도 한국 사람 정말 많고, 그러면 나랑 경쟁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는 여러분들 일본어가 조금 부족하다, 아직 초보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한국에선 서울에 못 살았지만 저 일본이란 나라에서 내가 수도에 살아보겠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오사카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저한테 일본 가면 어디 살아야 돼요 하면 뭐 뒤도 옆도 앞도 안 보고 그냥 오사카라고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장점이 너무 많아요. 친절해요. 도쿄 사람들은 조금 차가워요. 차도남, 차도녀, 뭐 기타 등등 뭐 정도 없고 이런 말을 일본 사람들이 해요. 도쿄 애들 정 없다. 저도 정이 없다고 봐요. 근데 오사카는 한국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친절하고 유쾌하고 웃겨요. 이 오사카에는 웃기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웃긴 사람들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광지가 많아요. 워킹 홀리데이니까 워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홀리데이라고 해서 관광지도 가고 여행도 하고 하는데 오사카 중심으로 해서 나라, 교토, 와카야마, 그다음 hyogo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여행을 오사카에 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의 관광객들이 많고 그만큼 외국인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오사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영상 여기 카드로 올려둘 텐데 거기 보시면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1,700엔씩 1,800엔씩 시급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데도. 그만큼 일본어가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고단가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오사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쿄랑 비교해서 오사카는 정말 물가가 어떻게 보면 싸요. 물론 후쿠오카랑 다시 비교하면 오사카는 비싼 편인데 도쿄랑 오사카랑 비교하면 오사카가 아직 많이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시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 오사카가 조금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사카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거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오사카는 사실 특히 남바나 아니면 뭐 쯔루하시 이런 곳에는 크게 일본어에 대한 능숙도가 많이 낮아도 일자리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서도 도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일자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안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단점이 이제 있죠. 단점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일본어가 초보인 친구들이 간사이 이 오사카 오면 오사카 방언 때문에 조금 고생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책으로 공부했던 거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조금 오사카 방언은 셉니다. 세고 모르는 단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어려울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사카는 수많은 문화들이 물론 많아요. 하지만 그 버라이어티를 도쿄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활발한 분위기, 내가 뭐 완전 이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농담도 하고 활발한 분위기하고 유쾌하게 내가 일본 생활을 하고 싶다면 오사카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하고의 일에 대한 접점을 많이 가지고 싶다 하면 오사카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큰 도시에 살고 싶은데 일본 생활에 대한 비용이 조금 모자르다 할 때도 오사카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지역은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의 장점, 한국이랑 가깝다죠. 뭐 부산하고 그 후쿠오카는 거의 뭐 배로 계속선을 타면 40분 컷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후쿠오카랑 서울 사이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뭐 말도 할 거 없이 오사카하고 도쿄랑 비교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월세도 똑같은 월세면 정말 궁궐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후쿠오카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컴팩트 시티예요. 작은 지역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활하는 데에서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오사카나 도쿄는 조금 대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공기가 약간 탁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후쿠오카는 컴팩트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자연 환경이나 공기라든지 굉장히 질이 좋다고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이랑 좀 가까우니까 이제 황사나 그런 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이런 건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자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저는 사실 조금 더 많다고 봐요. 첫 번째로 일자리 잘 없어요. 일자리 잘 없고, 두 번째가 후쿠오카는 나나쿠마센이랑 공항선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선은.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뭐 그렇게 생활에 부족함까지는 아닌데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비교하면 전철 생활권보다 버스 생활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교통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은 단점이라면 어쩌면 단점인데 저희가 또 민트 부동산을 하지 않습니까? 후쿠오카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후쿠오카는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꾸는 집들이 아마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그런 집들이 잘 없다라는 게 조금 많은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집 찾고 싶은데 할 때도 사실 걱정이 커요. 집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후쿠오카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난 조금 도쿄 너무 분다봐 사람이 너무 많고 오사카는 사람들이 너무 친근하고 난 조금 조용하게 일본 로컬적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라는 분들, 뭐 아이 성향을 조금 가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물가에서 일본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라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바로 후쿠오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삿포로하고 나고야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삿포로하고 나고야는 거의 뭐 같은 레벨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삿포로는 말도 할 거 없이 뭐 자연환경이 너무 좋죠. 정말 폐를 깨끗하게 하러 간다를 정도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리자마자 와 여기는 뭔가 다른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루하루 하늘 보는 게 행복할 정도로 이쁜 하늘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삿포로로 가시면 됩니다. 삿포로로 가시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눈의 나라 열리고, 그리고 대도시 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보다 더 싸요. 정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서 삿포로에서 사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대신에 단점이죠. 추워요. 일단은 눈이 많이 내리고, 그리고 방안이, 일본은 집이 추운데도 더 춥습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적어요. 한국 사람이 잘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랑 이야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삿포로에서 가서 사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 일자리가 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어는 꽤나 잘 하셔야지 일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눈을 좋아한다, 자연을 좋아한다, 그리고 스키 타는 거 좋아한다, 겨울을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리고 여름이 나는 약하다, 나는 여름 더위를 너무 싫어한다 분들은 삿포로 가시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고야, 이제부터 말씀드리는데, 나고야는 오사카하고 도쿄 딱 중간에 있어요. 내가 오사카에서도 여행을 좀 하고 도쿄에서도 여행을 하고 하지만 이 두 군데 살기는 싫다 하실 분들은 나고야가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나고야는 뭐 일자리도, 특히 뭐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뭐 딱히 이게 단점이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 거가 없는 도시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 나고야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도 단점도 없는 그냥 나고야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나고야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요.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나고야. 이건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심심해요. 저는 사실 나고야를 가서 여기 또 오고 싶다, 또 와서 뭔가 즐겨야지, 또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친한 친구가 나고야 살거든요. 그거 빼면 굳이 내가 나고야 가서 뭔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나고야라는 곳은 조금 심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인재를 원하는 곳이 많을 갈 때는 또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고야는 뭐 조용히, 나는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하고 조용히 오사카나 도쿄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중간에 좀 거점지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자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도쿄하고 오사카예요. 그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생활비를 아끼고 싶다 하면 후쿠오카, 뭐 삿포로, 나고야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냥 내 마음의 힐링, 내 정신의 힐링, 내 육체에 대한 힐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삿포로 가시는 걸 정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나 일본어 능력을 일단 늘려야 될 것 같다 하면 도쿄로 가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일을 중심으로 하고 싶어, 나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고 싶어,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찐 일본에 대한 그런 걸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사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추천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면, 저는 뭐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저도 살고 있기도 하지만 오사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적당해요. 너무 과한 것도 없고, 일자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생활함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집값도 적당해요.
세 번째가 한국인에 대한 그런 대하는 자세, 외국인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시골 지방보다는 훨씬 더 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적응도나 생활 인프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반대로 작용을 해서 나는 그런 게 싫어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좋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그리고 나고야 까지 5개 지역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민트 부동산 전국으로 대응을 다 드립니다. 삿포로에서도 방을 구할 수 있고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까지 방을 다 구해드리고 항상 중개 수수료를 0엔을 목표로 여러분에게 도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많이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민트 부동산 괜찮은 옵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면서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성의 있게 제가 답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차오.